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시인, 신앙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웃고 사시나요?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 내지 500번 정도를 웃는데요.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 내지 20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사람들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학교 계단에는 좋은 명언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명언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어느 날 어떤 글을 보고 그 계단에 딱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멍해지고 먹먹해지고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오늘 몇 번 웃으셨나요? 라는 글인데요. 그냥 평범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웃고 살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웃음을 많이 주었나?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저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헨리 루더포드 엘리엇의 웃어버려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니? 웃어버려. 권리를 무시당했니? 웃어버려. 사소한 비극에 사로잡히지 마. 총으로 나비 잡지 마. 웃어버려. 일이 잘 안 풀리니? 웃어버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니? 웃어버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웃음 이상의 해결책은 없어. 웃어버려. 네, 무의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인데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야기한 사람인 자신이 아니고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에 이어서 심리시 사이코 포에트리라는 용어도 생기게 되었고요. 1960년대 오면서 집단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시 치유도 지금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니? 권리를 무시당했니? 일이 잘 안 풀리니? 궁지에 물렸다고 생각하니?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화가 나십니까? 저는 권리를 무시당했다라고 할 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의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화가 난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화가 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후련하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죠.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담자들 중에는 화나 분노, 불안, 우울 등 그 자체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면서 상담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담자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안, 분노, 수치심, 우울감 등은 존재의 고통입니다. 존재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말인데요. 화와 친구가 되고 분노와 친구가 되고 우울과 친구가 되고 불안과 친구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공격의 행동으로 다 부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의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한 4, 5살짜리 이제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아빠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하는 중에 아기가 뾰족한 못 같은 걸로 새 차에 낙서를 했어요. 아빠가 그것을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망치를 가지고 아이의 손을 내려쳤습니다. 그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죠. 아빠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수술을 시켰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손은 다시는 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힘든 상황으로 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져가야 할 것들을 챙기러 집으로 왔다가 차에 있는 낙서를 보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빠 사랑해 라는 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만 하거나 듣거나 이러면 눈물이 나는데요. 화 이런 것은 구제의 고통입니다. 심각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악순환이 증폭되는 것이지요. 화를 동반한 감정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웃음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 그냥 웃어버려라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어버려? 그냥 웃어버리는 것은 회피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행동이라며 그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을 했지요. 미해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니까요. 비슷한 감각의 시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조인데요. 대주이라는 시조예요. 대할 때 술주 해서 술을 마시며 라는 그 시조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달팽이 부리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부싯돌 불꽃처럼 짧은 순간 살거늘. 풍족한 대로 부족한 대로 즐겁게 살자. 하하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 어떠세요? 이 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재밌어요. 하하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 웃지 않으면 바보고 웃으면 바보가 아닌 거죠. 저는 이 시를 가지고 집단 치료를 하거나 또 어르신들과 수업을 하고 나서 하하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하고 한참 웃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하 웃지 않으면 바보 한다면 한 10초 정도만 웃어보실래요?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하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 아우 10초도 안 웃은 것 같은데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혼자 웃으니까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 웃었으면 이따 끝나고 꼭 웃으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네,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 방금 시조를 지으신 당나라 문장가 백거이 선생, 그리고 웃어버려라의 헨리 루더포드 엘리엇 시인, 이 세 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웃음과 관계된 바보들이십니다. 저희 대전신앙송인협회 23회 콘서트가 하하 웃지 않으면 그대라는 부제의 제목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목이 특이하다는 분도 있으셨고 웃음을 많이 주었던 시 낭송이었고요. 저는 모든 밴드의 닉네임을 웃는 바보로 정하고 이 콘서트를 홍보를 했었습니다. 웃음은 만병의 치료약이라고 하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고요. 제임스 윌슨은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실제로 웃음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웃음만큼 좋은 치유도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웃는 것도 좋지만 진심을 다해 웃는 것은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B.A. 베커스 웃음에 관한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선 튼튼한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 속에 모든 고민을 담으십시오. 그 속에 모든 실패를 담으십시오. 그 속에 모든 쓴 잔을 담으십시오. 그 속에 모든 두통거리를 담으십시오.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턱 걸터 앉아 웃으십시오. 아무에게도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의 것을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기십시오. 절대로 보지 못하게 숨기십시오. 상자 위에 턱 걸터 앉아서 웃으십시오. 시가 참 재밌죠?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상자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수치심 다 담아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웃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자물통을 꽉 잠근 다음에 열쇠를 아무도 모르는 찾지 못할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한 10초 정도 웃으면 그 속에서 막 그게 섞여서 그게 웃음으로 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죽고 말았는데요. 이때부터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걱정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마음껏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으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웃는 집 대문으로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말인데요. 긍정을 품고 사는 여러분의 웃음 속에 걱정을 풀어줄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몇 번 웃으셨나요? 혹시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웃음을 창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제목이 웃어버려라였기 때문에 시치유와 웃음치유를 함께 했습니다. 웃음에 관한 시 3편을 읽었고요.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 늘 웃을 일 많이 만드시고 웃을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루더포드 엘리엇과 웃을 수 있는 시를 써주시는 시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치유는 좋은 시를 써주시는 시인들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병아 선생님의 해마다 봄이 되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